안녕하세요, 모터피디의 정원주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X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도어가 자동으로 닫히고요. 그리고 카드키를 이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좌측편에 탭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주행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신형 모델 X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외관보다는 내부에 있는데요. 일단 기어 레버가 없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이 차 모양을 앞으로 밀면은 드라이브,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P, 또 아래는 N. 중립 같은 경우는 좀 더 길게 눌러야 되고요. 거기다 방향 지시 레버도 없어졌는데요. 여기 스티어링 휠 좌측편에 아래쪽은 좌회전, 위쪽은 우회전, 또 워셔액 같은 경우도 여기 스티어링 휠 우측편을 눌러야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단계를 설정하는 거는 왼쪽 이 볼을 돌려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가운데를 눌러도 경적이 울리지 않는데요. 경적조차도 여기 이렇게 우측편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정말 덜어낼 수 있는 건 다 덜어낸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턴 시그널 램프 같은 경우는 이쪽에 다 두지 말고 스티어링 휠 각각 좌우 끝단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더 직관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커다란 센터 스크린이 가로형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 센터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 중앙, 왼쪽으로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도가 이렇게 펼쳐지고요. 이렇게 항목들을 살펴보면 맨 위에 컨트롤, 여기서는 뭐 프렁크나 트렁크, 그리고 도어들을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열리는 모습도 여기, 그리고 이 클러스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닫는 것도 이쪽에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 포트, 또 와이퍼 같은 경우도 서스펜션, 미러 접기, 이 디스플레이는 여기서도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스크롤 휠을 이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죠. 또한 스티어링도 이렇게 위아래, 가까이, 멀리, 이런 위치도 여기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뭐 녹화, 블랙박스, 감시 모드, 또 글로박스도 여기서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아래 페달 및 스티어링 항목에서는 가속, 그리고 스티어링 모드 등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가속 같은 경우는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인세인,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고요. 드래그 스트림 모드라는 런치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또 스티어링도 컴포트, 표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뭐 자동 출차 변속이나 슬립 스타트, 트레일러 모드 등이 있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회생 제동을 따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서스펜션 관련해 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고요. 뭐 높이라든지, 그리고 어댑티브 서스펜션 댐핑의 감도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컴포트, 자동, 스포츠, 그리고 고급 설정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충전 포트 열기라든지 충전 예약 등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아래에는 오토 파일럿 관련해서 오토 스티어, 또 내비게이트 온 오토 파일럿 등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속도와 사각지대 카메라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사각지대 카메라는 이렇게 조작 방향의 후측면을 스크린 아래에 보여주는데요. 화질은 상당히 선명한데요. 하지만 주행 중에 시야가 아래쪽으로 향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 아래에는 다양한 에이다스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잠금 장치, 라이트, 아까 봤던 디스플레이 모드, 주행 거리계, 내비게이션 관련 항목들, 감시 모드, 정비, 소프트웨어, 이렇게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공조는 이렇게 아래쪽을 터치해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열선은 물론 통풍 시트 기능도 있습니다. 이 통풍 시트 같은 경우에는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송풍구 방향도 이렇게 터치로 조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송풍구가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쪽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이라든지 헤파 필터, 이런 기능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전에 애견 모드, 그리고
캠핑 모드 역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런 충전 아이콘을 누르면 가까운 슈퍼차저 위치를 찾을 수가 있고요. 보여지는 지도 설정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전화, 카메라 모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전방 쪽은 아니고 이렇게 후방 그리고 후측방 양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13개 정도의 모드가 있는데요. 최근에 사용한 모드들이 이렇게 옆으로 배치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후면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공주라든지 열선 시트 같은 경우는 2열은 물론 3열까지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미디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기능들도 이렇게 앞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도 블랙박스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캘린더, 메시지, 영화관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트위치, 테슬라 튜토리얼 등이 있고요. 화면이 진짜 커가지고 주차한 상태에서 이렇게 멀티미디어 보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벌써 4년 전 영상이네요. 모델 X 100D를 4년 전에 이렇게 시승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인 외관 디자인은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아래쪽에 안개등 정도가 좀 눈에 띄고요. 그 외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점을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실내 공간은 정말 많이 바뀌었죠. 자, 실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아케이드는 게임이 정말 다양해졌네요. 그리고 토이박스 같은 경우에는 컬러라이즈는 이 클러스터 쪽에 뜨는 모델 X의 컬러를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쇼 같은 경우도 3가지 정도의 라이트 쇼가 있고요. 붐박스, 배기가스, 그리고 트랙스, 음악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로맨스 모드도 여전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패드, 화성, 산타 모드. 산타 모드는 여기 클러스터 안쪽에 모델 X가 이렇게 루돌프가 끄는 산타 썰매로 바뀌게 됩니다. 또 레인보우 모드도 있고요. 또 브라우저 기능도 있고요.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풀레드 모델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스티어링도 요크 스티어링은 아닙니다. 일반 스티어링이고 아래쪽이 살짝 깎인 티커 타입입니다. 플레드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 예측치가 439km라고 하고요. 제로백이 2.6초, 또 쿼터 마일이 9.9초, 최고 출력이 1020마력이나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의 전기 SUV죠.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양옆에 2개가 있고요. 참고로 카드키를 이렇게 둔 상태에서도 충전이 됩니다. 사운드가 22개 스피커나 된다고 하고요. 또 능동형 노면 소음 저감 기술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력은 960W고요. 그리고 또 전기 파워트레인도 주행 가는 거리 및 효율성을 이런 배터리 모듈과 팩이 더 효율적인 열 관리가 가능하도록 새롭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델 X 지금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듀얼 모터가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플레드 모델 같은 경우는 3개의 트라이 모터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플레드 트림과 달리 제로백이 3.9초고요. 주행 가는 거리 예측치는 478km입니다. 적재 공간도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최대 적재 용량이 2614L에 달하고요. 최대 견인 중량은 2300kg입니다. 0.24CD의 공기 역학적 설계를 지니고 있죠. 참고로 플레드 같은 경우는 뒷면 우측 하단에 이 플레드 이런 배지가 달리게 됩니다. 제어는 기본 모델은 최대 출력이 670마력이고요. 플레드 같은 경우는 1020마력. 기본 모델은 최고 속도 250km, 플레드는 최고 속도가 262km입니다. 중량이 2360kg이나 되고요. 플레드는 좀 더 무거운 2460kg입니다. 이렇게 보고 하니까 되게 편하네요. 자, 2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모델 X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이 팔코닝 도어죠. 그리고 지금 시승 모델은 7인승 모델인데요. 이렇게 3열 공간이 있는데 물론 2열 시트를 최대한 앞쪽으로 당기면 좀 더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머리 공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그래도 덩치가 좀 있는 사람이 앉아서 장거리 이동하기에는 조금 갑갑한 느낌은 들 것 같아요. 그래도 안쪽에 이런 컵홀더, 또 C타입의 충전 단자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측면에 쿼터 글라스나 송풍구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 기능 모두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 때는 이쪽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젖게 됩니다.
2열 시트와 3열 시트는 모두 플랫하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차박용으로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델 X라고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최대한 2열 시트를 뒤로 밀면 이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무릎 공간은 1열 시트를 B필러 정도에 맞춰 놓은 상태에서 주먹 한 2개 정도 여유가 있고요. 네, 머리 공간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유리로 뚫려 있어서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열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이 이렇게 스크린이 배치가 되었는데요. 일단 컵홀더는 이렇게 2개가 있고요. 그 위쪽에 C타입 단자 2개가 있습니다. 이 스크린 크기도 상당히 큼지막하고 또 화질도 상당히 좋고, 공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터치로 송풍구 방향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온도라든지 열선 시트 기능, 또 미디어, 이런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이쪽에서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스크린 위치가 이렇게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장시간 볼 때는 고개를 아래로 이렇게 향하게 돼서 조금 목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행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는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있습니다. 모델 X 아이콘은 이렇게 위로 해서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고요. 자, 지금 타고 있는 모델 X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1020마력의 풀레드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거의 반절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670마력이라는 이 무겁고 덩치 큰 모델 X를 몰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컴포트 모드로 세팅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스포츠로 바꾸면 반응성이 한결 더 좋아지긴 하지만, 무엇보다 인세인 모드로 바뀌면 와, 정말 단어 그대로 굳이 플레드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의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와, 조금 진정하고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티어링은 표준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행 모드 변경 같은 경우는 확실히 물리 버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이렇게 터치 스크린 조작을 한번 하고 또 찾아가지고 또 조작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아무래도 시야가 이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행 중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운전자 방향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주행도 편하게 오토 파일럿으로 두고 이렇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차선 변경할 때 스티어링 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정말 깔끔하게 차선 변경을 도와주는데요. 이제는 다른 브랜드의 차량 등에서도 이 차선 변경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션 자체가 좀 더 빠르고 매끈하게 이동한다는 느낌이에요. 자, 거기다가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를, 물론 위치적인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후측방 모니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각지대도 좀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오토파일럿은 워낙 유명하죠. 이 덩치 큰 모델 X를 차선 주강으로 안정적으로 이 차선 주강을 잘 물고, 그리고 앞차와의 차간거리도 능동적으로 조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행 중에도 이렇게 카메라를 상시 켜둘 수도 있고요. 사실은 시승 모델로 이 요크 스티어링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3분기부터 모델 X가 인도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 구매 고객들은 이런 일반적인 스티어링을 선택할지 아니면 요크 스티어링을 더 많이 선택할지 궁금해집니다. 저 같아도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존에 이런 일반적인 스티어링이 더 편리하긴 할 것 같은데, 좀 더 최신의 것을 얻고 싶은 마음이나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요크 스티어링도 구미가 당기긴 하죠. 자, 지금은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80km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크게 풍절음이나 하부 소음은 그렇게 거슬리게 들려오진 않습니다. 이런 유리창은 1열뿐 아니라 2열까지 이중접합 차암 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 능동형으로 노면 소음도 억제를 해서 실내 정숙성은 준수한 편이고요. 승차감도 그런 노면의 충격이나 굴곡들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흡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인테리어 트림 같은 경우는 플레드는 이런 부분이 카본 소재라든지 조금 더 스포티한 재질로 바뀌는데요.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이런 원목 느낌의 트림으로 감싸고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런 실내 인테리어 곳곳이 좀 더 모던하고 트렌디한 느낌으로 바뀐 게 가장 마음에 드는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 처음에 이 모델 X가 국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와 지금은 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정말 막강한 브랜드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경쟁자들을 너나 할 거 없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치열해진 이 경쟁 속에서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X가 또 어떠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came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There's roots where I stand. Oh, I've been running from the law. Hope they won't shoot me down soon. Try to catch me howling at the moon.